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어제 드라마틱하게 양대 지수 모두 다 강하게 반등권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과연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가 관심사입니다. 조금 폭은 조절이 되기는 하는데 양대 지수 모두 다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보시면은 0.3% 네, 플러스권 나옵니다. 2738이기 때문에 개장을 좀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약간은 애매한 수치가 잡히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이 어제 좀 모처럼 정말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반등이 나왔는데 4.5%나 급등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0.2% 오름세 만들어내면서 880선, 네, 요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가 현재 잡히고 있는 구간입니다. 과연 연이은 이틀간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호가 구간에 지금 뭐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시죠. 네, 이 종목이 지금 20% 가까운 급등이 나옵니다. 지금 잠시 전에는 7만 원 선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테슬라를 뚫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전해주고 있고요. 전지박을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테슬라에서 4680 요 차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여기 배터리에 들어갈 동박의 70%를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공급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규모가 꽤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뉴스 반기게 되면서 오늘 뭐 히어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호가 구간에서는 69,500원 잡히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오늘 좀 많이 밀릴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 요즘에 주요 종목이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중앙 D&M이 10% 넘어가는 하락효과 받고 있습니다. 4개 사업 연도 연속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상패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중앙 D&M이 급락권에서 출발효과 받고 있다는 점 함께 점검 필요하겠습니다. 어제도 장마치고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리오프닝 관련주인 클리오 보겠습니다. 클리오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139억 원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로는 123% 정도 증가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클리오가 오늘 호가 잘 봤습니다. 네, 주가 한 5% 넘어가는 상승권에서 대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많아가지고 인터파크도 어제 장마치고 실적 내고 나서 오늘 호가 잘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4.3%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 감소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인턴파크 같은 경우는 매각이 결정이 된 상황이죠. 네, 이 부분까지 반영하면서 실적에 대한 오늘 증권사들의 평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효과는 양호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코에도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았습니다. 코에가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이 6,400억 원대가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5.6% 증가분 발표가 됐고요. 1.4% 오름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지금 전쟁 관련된 리스크를 활용했던 종목들이 일제 다 급락권에 마감이 나왔는데 오늘 되돌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 좀 섞여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거는 GSA가 한 2.6% 상승 효과 받으면서 3,700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네, 6월 17일입니다.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오늘장 출발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변수들도 있고 그래도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가 됐다, 수위가 낮아졌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쪽에 좀 반응할까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있다면 어제 우리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계적인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오늘장의 출발 상황 그리고 어제는 코스닥과 거래소의 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갭 메우기가 진행되는지 이것도 체크 포인트로 해서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출발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소가 0.2% 상승이 잡힙니다. 2,735선에서 출발이 나오고 있고요. 호가와 엇비슷합니다. 지금 출발이 약간은 애매하기 때문에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 여기서 상승폭이 확대가 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눈치 보기로 조심스럽게 관망 모드로 오늘 출발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방금 전에 하락으로 돌아섭니다.
0.02% 빠지네요. 0.02% 소폭의 내림세가 진행이 되면서 877.9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880선에 대한 저항을 아마 확인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상황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안 움직이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54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됩니다. 어제 거래소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주식을 사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네, 추가적인 매도로 오늘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포지션은 약간은 지금 어정쩡합니다. 소폭의 매수 우위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은 오늘도 반등에 대한 확신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49억 원의 매수 우위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강력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연속성이 조금 없다라는 게 아쉬운 대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현재 200억 원대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관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래소하고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포지션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히게 될지는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확실하게 매수로 포지션을 잡고 장 초반에 대하고 있는 게 개인으로 확인이 되네요. 네, 개인 쪽에서는 222억 원의 현재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거의 전 섹터가 상승세가 나타났고 고르게 온기가 퍼져 나갔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쪽을 먼저 보시면은 철강 금속 업종 오늘 올라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 동일제강 같은 종목들, 중요한 게 어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급락을 해서 다른 쪽보다 탄력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루코, 사마알미늄, 난선알미늄, 조일알미늄까지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철강 금속 업종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운수창고 쪽도 보시면 오늘 괜찮은데요. 반응이 해운주가 좋네요. 네, 해운주 HMM 필두로 해서 운수창고 올라갑니다. 그 밖에는 보시면 은행 섹터도 좀 견주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증권 쪽도 상승을 켜고 있는 상태. 네, 이 정도로만 점검 가능하겠습니다. 반면에 밀리고 있는 섹터를 보시면은 오늘 힘 빠지고 있는 게 의약품 업종, 이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꽤 많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어떤 한 종목이 급락하거나 해서 지금 내리는 건 아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유한약품, 일양약품, 녹십자 이런 종목들 고르게 오늘 매물 소화 과정 거치게 되면서 하락 쪽으로 방향 틀고 있습니다. 임신용품 업종 밀리고 있고요. 전기가스 그리고 의료정밀, 운수장비 업종도 소폭의 내림세가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향 같이 보실까요? 지금 거래소에서는 반반 정도가 체크가 됩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 반,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 반 정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중에서는 눈에 띄고 있는 게 삼성 SDI 정도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면서 55만 5천 원 찍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도 반등 탄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사흘 연속의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차트상으로 단기 이평선이 돌파가 됩니다. 5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대적으로 쾌주의 출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밀리게 됩니다. 사흘 만에 반락이고 1.8%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조금 아쉬웠죠. 네, 반등 탄력이 조금 약했는데 어제 상승했던 거를 고스란히 내뱉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 0.8% 내림세가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보합권 정도의 플레이만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은 코스닥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10위권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전지 소재 쪽, 이쪽에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괜찮네요. 리노공업 어닝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까지 나흘 연속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현재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도 좀 밀립니다. 어제 급등했던 분을 일부 좀 되돌리게 되면서 2.7%가량의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위메이드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어제 반등했던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쪽과 하락하고 있는 쪽만 일단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를 직접 뚫었다. 네, 전지박 공급한다. 이 부분 말씀을 해드렸는데
우선주를 좀 보실까요? 네, 우선주가 상한가로 직행이 되면서 현재 27,30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주 같은 경우에도 따라갑니다. 오피스탁의 호가와 상승 잡히게 되면서 현재 고가는 18% 넘어가는 급등권이고요. 네, 69,300원에서 움직임 진행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삼성 SDI라던가 LNF, 에코프로 BM까지 해서 섹터 전체가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조금 더 분위기 전환하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분위기 장 초반에 일단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로 매개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에서 반등이 재개가 됩니다. 사마 알루미늄, 알루코, 대한제강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충격이 있었던 원자재 관련주에서 오늘 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대성에너지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4% 넘어가는 3에서 4%가량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현이들 사실 방산주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우크라이나발 관련해서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 이런 부분이 어제부터 반영을 됐는데 현이도 괜찮습니다. 주가는 현재 구간에 3% 넘어가는 오름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비료나 식료품 관련주도 많이 밀렸었는데 사조 동아원도 반등에 성공이 됩니다. 현재 구간을 보시면은 2.5%, 9% 이 정도 오름세가 나오게 되면서 거래 실고 반등하고 있는 구간 1,200원권 정도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문가님 눈에 띄는 쪽 있으세요 오늘? 예, 오늘 화학 섹터가 좀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지금 한 2% 넘게, 한 2% 후반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유화도 지금은 약 2% 정도 상승. 그다음에 금호석유도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강한데 역시 2%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중국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지준율도 인하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대출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통화량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경기가 아무래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화학 섹터는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중국 쪽의 통화량 증가가 앞으로 화학 섹터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바닥 확인 국면이 좀 끝나가지고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NCC 계열인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아니면은 MB라텍스 부분이 금호석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황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에 경기 부양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밀렸던 쪽에서의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일단 알루미늄 관련주 PJ 메탈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면서 거의 10% 가까운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 식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굉장히 과하게 밀렸었는데 반등의 의미가 있을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글로벌적인 상황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PJ 메탈 같은 경우에도 이 알루미늄 재고가 이제 감소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구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알루미늄뿐만 아닙니다. 이제 구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탄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응의 관점에서는 어떤 팁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PJ 메탈을 필두로 해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대장으로 좀 움직인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로지 이제 투자의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이제 확실한 이 매수가와 그 다음에 나만의 손절가를 정해서 대응을 이제 기술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거는 가격 라인대가 설정이 돼 있어야지만 대응 가능한 구간이다.
네, 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오늘 인터파크가 좀 눈에 띕니다. 4사주 소각 소식이 또 같이 나왔어요. 355만 주 소각한다라는 결정이 나왔고, 인터파크 실적에 대한 호평이 지금 이어집니다. 주가 반응으로는 4% 넘어가는 상승 집계가 되고 있고요. 클리오나 코웨이 모두 다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많이 눌려있던 쪽이기도 하고요. 리오프닝이라는 공통점 가지고 있는데, 클리오가 실적 내고 나서 3.8%가량의 오름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봉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리오프닝 관련주가 대부분 9만 명대라는 확진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지금 집계가 더 돼가지고 10만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 정부의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완화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진에어나 제주항공 어제 강했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일단은 플러스권에서의 연속성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행주도 다 괜찮습니다. 노랑풍선이 2.2% 오름세, 모두투어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 다 1% 나란히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또 엔터주안에서는 콘서트 재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강했던 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1.9%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26만 1,500원권. 하이브도 굉장히 낙폭이 컸던 종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점 오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 데이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전문가님.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리오프닝주 어떻게 보세요? 오늘 10만 명 넘을 거라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방역 지침을 좀 완화할 것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간 좀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제는 마스크도 조금 의무적으로 쓰는 거를 좀 안 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뒤처지기는 하지만은 미리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리오프닝 좀 관심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불안한 게 오히려 방역 지침 완화하겠다, 확진자 계속 늘겠다, 늘고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안한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저는 주가가 조금 불안함을 가지고 오히려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편안하면 오히려 그게 꼭지가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2차 전지 쪽이 오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이 크지 않은 종목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 두 번째로 거래 대금 많이 실으면서 계속 시세 유지가 됩니다. 두 자릿수대 급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우선측까지 해서 오늘 거래 대금을 휩쓸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다, 2차 전지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도 드라마틱한 반등 나온 종목들이 많았고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어제 상한가냈던 에이프로 보시면 1.3% 오름세가 진행이 되면서 대형 수주권 기록한 이후에 분위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쪽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1.3% 상승권, 신흥 SEC 이런 종목 2%대 오름세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오늘의 히어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쪽 좀 점검해 주세요, 김명희 전문가님.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실적과 함께 이끌면서 저희 시장에서 이제 좀 상승이 잘 나아줄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일에 미국 증시에서 이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한 이제 흐름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은 지금 여기서 이제 멈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점에서 세일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와 같이 어떤 좋은 이슈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든지, 혹은 이제 여전히 실적이 크게 나올 만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라든지, 저가나 종목은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셔도 무방한 그런 섹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진단키트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PHC를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타액 방식으로 해서 코로나 진단키트 이제 검사하는 그런 방식
방식입니다. 해외 공략 확대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정확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뛰어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등이고요. 다만 18% 오늘 갭상 출발이 돼가지고 네, 밑골이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12% 가까운 상승이 나옵니다. PHC 관계사 필로시스가 또 어제 프랑스 풋모커가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해외 시장 공격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움직임 주가상에 반영해주고 있고요. 오상자일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 공식적으로 국내 판매 허가 받았습니다. 2.6% 어제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주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수젠텍도 플러스 들어옵니다. 네, 28,800원 기록이 되면서 2% 넘어가는 상승인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진단키트주 안에서도 오름세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리오프닝주하고 진단키트가 같이 가는 형국이잖아요. 진단키트 대응에 대한 팁 주세요. 진단키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은 계속 좀 물량 줄이고 팔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론 PHC 같은 경우에는 뭐 뒤늦게 이제 주목받았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좀 강한 어제 뭐 시간에서도 상이더라고요. 상한가 갔는데 뒤늦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상자일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시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승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강한 것이고 뭐 기존의 강자인 SD 바이오센서, 수젠텍, 휴마시스는 뭐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고점 찍고 내려온 추세 다시 반등하기에 하면은 역시 물량 줄이고 결국에는 매도하고 좀 나와야 될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도 타이밍 후퇴하실 수 있는 그 라인대도 잘 설정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하게 밀리고 있는 반면에 SK 하이닉스가 1% 내외 정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분께서 오늘 다 비메모리 쪽에서의 종목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면서 반도체가 실적에서는 원탑이다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 좀 점검해주세요, 김혜우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이제 생산을 늘려나가고 지금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원체 이제 업황을 안 좋게 만들었던 게 D램이었는데 D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고평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해나갈 만한 그런 이제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이제 계속해서 뭐 새로운 뭐 기술력에 이제 뭐 칩을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거대 회사를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 2차, 3차 벤더사들까지도 이제 오늘 시장부터 해서 좀 본격적으로 분위기를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갈 만한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생산이 잘 되면서 판매도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업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것 없이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도 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잘 보셔야죠. 네,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또 뉘앙스를 가지고 매매를 해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 조금 더 눈에 띄는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게 시작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게 LCC 쪽의 강세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어요. 네, 진에어의 주가가 4.8%, 5% 가까운 상승이 나옵니다. 장중에는 19,600원 찍게 되면서 2만 원 돌파각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5% 내외 정도 오름세가 나오면서 22,350원까지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도 좋아요. 지금 HMM이 5% 넘어가는 상승권이고요. 지금 흥하해운이라던가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해운주하고 저가 항공사들 강하게 조금 더 양봉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 안에서도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의견 주셨던 게 저가항공 쪽이잖아요. 전문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가항공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게 어차피 더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뭐 이렇게 실적이 더 확 개선이 눈에 띄기 때문에 지금 저가항공사를 더 추천을 드렸고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지만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상승 탄력이 LCC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저가항공사들 보면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에어도 지금 같이 한 4% 후반, 에어부산도 지금 한 1%, 2% 상승하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이 지금 한 2% 후반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리오프닝주, 특히 항공주, 여행주 두 개 좀 보자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중에서 뭐 적강 중에서 탑이라는 거는 하는 거는 역시 뭐 제주항공, 제주항공, 그 다음에 뭐 장거리 노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티웨이 항공 이 두 종목 그렇게 뭐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쪽을 볼게요. 좀 뉴욕 증시에서 로블록스가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주가 많이 빠졌는데 주당 손실이 4분기에 25센트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가 13센트였는데 크게 예상을 좀 빗나가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서학개미들이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충격이 강했습니다. 국내로 넘어와서 관련된 주식들 보시면은 생각보다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으면서 나름의 시세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알테라 주가가 0.7% 플러스권 납니다. 코세스도 1%대 오름세고요. 맥스트 같은 종목들이 2.5% 상승권의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가운데에서 뭐 위직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권 보여주게 되면서 한 2% 정도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어제 저희가 낙폭과대주 반등 성장주 안에서도 메타버스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로블록스의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메타버스 쪽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메타버스는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삼성에서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로블록스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로블록스가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러한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시장은 그 어떤 때보다도 실적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해 있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더 떨어질 위치가 아니기는 하지만 당장에 이런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도 힘든 구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이제 지켜봐야 될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조금 더 눈에 띄는 종목들이나 섹터 보이는 거 있으세요? 뭐 지금 구간에서는 역시나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인터파크를 필두로 해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항공주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리오프닝 쪽에 좀 더 이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인터파크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실적 개선이 이제 상당히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또 계속해서 뭐 여행 상품이라든지 이 리오프닝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자사주 소각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의 재고도 이제 충분히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뭐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종목들 점검을 해주고 계시고 오늘 밀려나고 있는 쪽도 좀 점검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호가 점검을 해드렸던 4개 사업 연도에서 좀 적자가 났다, 영업손실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중앙 D&M이 지금 10% 넘어가는 하락, 네, 지금 호가 구간과 동일하게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또 신저가가 나옵니다. 많이 밀리네요. 지금 14%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합니다. 지금 3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역시나 분위기 안 좋은 종목이 많아가지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7% 넘어가는 큰 폭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 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뉴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영업 손실이 나면서 5억 원의 적자 지속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뉴가 바로 밀려납니다. 주가는 4% 넘어가는 하락권이고요. 현재 가격대 보시면은 1,350원에서 거래가가 형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반토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신고가 2만 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수준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펄어비스도 분위기 좀 안 좋은 종목인데 오늘 3% 넘어가는 하락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밀려나는 종목 가운데에서 저가 배팅 가능한 게 있는지 아니면 계속 주의가 필요할지 오늘 좀 낙폭 큰 종목들 최현재 전문가님 좀 봐주세요. 예, 일단 네. 좀 보면은요, 엔지캠 생명과학하고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쪽이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이제 발표가 됐죠. 실적 영업 적자가 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만 상승할 수 있다.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엔지캠 생명과학은 계속 기존에 뭐 실적 안 나온
게 지금 뭐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안 됐는데 뭐 지금 오늘 뭐 다른 이제 지금 뉴스가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뭐 실적 잘 나온 주식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잘 나왔던 주식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4분기 실적 발표한 주식 위주로 빠지고 있으면은 좀 매수해도 괜찮지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안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또 불안한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입니다. 두 전문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데 실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자라는 부분 계속해서 언급해줬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환율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1,200원 선 부근에서 약간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다가 어제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오늘 출발 분위기 저희 아스텔 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큰 폭의 내림세나 오름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간 관망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포인트 체크해 주세요. 네, 여전히 환율 강세, 달러의 강세 재료가 시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그 낙폭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로는 60전 하락한 1197원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도 1197원 40전 50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은 위험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119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예상한 수준의 FOMC 의사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18포인트 하락한 95.81을 기록을 했고요.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연준의 메시지와 소매 판매 지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였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연준의 1월 FOMC 결과는 시장이 걱정했던 수준의 깜짝 긴축 예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197원 2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플러스 60전인 점을 감안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97원 60전보다는 약 1원 15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1월 FOMC 결과에 시장은 안도하면서 장 초반에 낙폭을 키우던 미국의 3대 주가지수가 장 후반 들어서는 그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등 달러와 강세 재료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역시도 환율의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세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세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1190원 중반대로 하락하겠지만 환율은 1190원 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긴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444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1190원대 중반이 될 것인가, 후반이 될 것인가 요거를 결정지을 변수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범위 잡아주신다면요, 연구원님? 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소 완화가 되긴 했지만 러시아의 실질적인 병력 철수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계감들이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95원에서 1199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인 등락 범위 잡아주셨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네요. 네, 1,200원을 돌파하지는 않는 선에서의 하락 분위기 잡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폭이 조절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이 예상됐던 수준에서 충격 없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환율까지 점검해드렸습니다.